양쪽 끝이 풀리는 선 생각나실까요? 가볍게.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2020년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갑자기 점프한 느낌이 엄청 어렵습니다. 어제 나무 밑줄기 큰 몸통 부분을 해보셨는데요. 그때 뒷배경에 이렇게 작은 선들을 이용해서 작은 나뭇잎들 표현을 해보셨는데요. 그래서 그 연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냥 작은 선들로 요 멀리 보이는 나뭇잎들의 표현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일부러 구름이 없는 사진으로 해서요. 구름을 빼고 긴 선들로 하늘을 채워보시고요. 여기는 충분히 짧은 선, 초록색을 가지고 충분히 짧은 선 연습만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표현 안 하셔도 되니까요. 눈을 지그시 감고 여기 밝은 연두색으로 흘러가는 흐름들, 그 다음에 앞쪽의 색들, 그리고 뒤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어두워지는 초록의 잎들, 그리고 꽉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사이가 비면서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뒤에 하늘의 색들을 채워 넣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자세히 보시면요, 하늘은 높은 하늘이 더 파랗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항상 더 파랗게 표현해야 되니까요. 위에서부터 힘을 주셔서 밑으로 부드럽게 힘을 빼시는 선 연습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얘보다, 이쪽 사진보다 작게 그리려고 합니다. 다 못 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그릴지 좀 정해두고요. 아마 이 매일매일 드로잉한 강의를 시작한 이래 사진보다 작게 그리는 거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 출력하실 때 뭐 1대1로 그리시거나 사실 사진보다 조금 크게 그리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오늘 연습이니까 그냥 사진보다 좀 작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보이실 때에 여기 밝게 보이는 큰 덩어리들, 그 다음 두 번째로 밝은 연두색이 들어오는 덩어리,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진한 색이 들어오는 영역,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어서 스케치를 해보시면 또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밝은 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보라색으로 스케치를 진하게 해두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색깔이 겹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하는 선들로 군데군데 필요한 부분들만 잡아놓고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나무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나무가지들의 위치들만 큰 것만 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것만 잡아 놓고 나머지 이파리들은 그리면서 크게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한 조금 그냥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이랑 대조하면서 막 이 나무가 이 나무야 이렇게 꼭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크게 위치만 잡아 놓으시고 난 다음에는 내 그림 안에서 조금 추가하기도 하고 좀 빼기도 하면서 조정하는 연습, 조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만 스케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더 단순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밝은 색깔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89번입니다. 아주 막 빛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밝은 노란색 느낌도 있는데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노란색을 전체적으로 한번 맨 위에 덧칠을 해주려고 합니다. 도화지를 돌리시면 조금 더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요 선 너무 밝아가지고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짧게 시작하셨다가 점점 길어지고 다시 점점 작아지는 요 미니미 버전의 무한 반복입니다. 약간 지그재그로 선을 그리셔도 좋고요. 그래서 조금 커지셨다가 어둠이 뭉쳐있는 데는 크게,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짧게. 사용하실수록 뭉툭해지면 마치 쉼표를 콕콕 찍듯이 외곽에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선들의 반복이니까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손도 아프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주 연하게만 잡고 연한 색감들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진하게 표현하는 것들, 연필을 조금 세게 잡고서 꾹꾹 누르듯이 그리는 것들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막 너무 똑같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내 그림에서 괜찮다, 그러면 그런 만족감으로 채워가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못 그릴 것 같아요. 연필을 살짝 길게 잡고 멀리서 크게 보시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들이 필요한 곳에 이제 다 전체적으로 이게 100%가 완성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색을 넣어 두시면 더 빨리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밝은 색을 이 정도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912번, 이게 제가 나무나 화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깔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중간 톤적인 느낌인데요. 밝은 색을 이거보다 좀 밝게 표현하고자 한다 할 때는 노란색을 섞고, 그 다음에 더 진하게 갈 때는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보통 다크 그린이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제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에 좋으면서도 너무 채도가 낮지 않은 색이어서요. 애정하는 색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스케치해둔 보라색 선보다 좀 바깥까지 나가면서 이파리들을 그리시면은 꼭 이 보라색으로 스케치해뒀던 선들을 지우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요. 조금 아까 스케치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바깥으로 들락날락 하시면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지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뭇잎들을 채색하시면서요, 연필을 최대한 돌리지 않으시는 거, 덜 돌리셔야 계속 이제 납작하고 굵은 선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평상시랑 좀 느낌이
다르시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덜 돌리시면서 해보시고요. 연필을 도화지에서 최대한 띄지 않고서 그려보시기를 또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동하실 때 슬쩍 힘을 빼고 연한 선들로 함께 이동해 두시면은 그냥 그 선들이 남아서 오히려 또 밀도 있는 면으로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무 진하게 쫙 끌고 가지는 마시고요. 부드럽게 그냥 마치 도화지 위에서 색연필이 조금 미끄러지듯이 방황하듯이 같이 끌고 다니면서 밑색의 역할을 해주도록 같이 움직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과정이 이 정도 채색했을 때가 제일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진한 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뭐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 왜 이거 하고 있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진한 색이 형태를 정리해주고 만들어주게 되기 때문에 요 지금 중간 과정의 색들, 그러니까 밝은 색, 밝은 곳 중간 톤까지의 색들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넉넉하게 채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한 색을 쓰면서 겹칠 때에 그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색깔이 섞이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911번입니다) 그러니까 다크그린 가기 전에 한 번 더 중간 단계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웬만큼의 어둠은 이제 다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살짝 뾰족하게 깎으셔야 조금 더 섬세하고 얇은 선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뭉툭해질 때까지 이 색으로 어두운 부분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덜 정확하더라도요, 이런 모양의 선 연습을 한다, 이거에 집중을 하시고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밝은 잎들이 강조되려면 이 주변이 아무래도 진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밝은 잎들 주변을 진하게 신경 써서 선을 사용하시면서 이 외곽으로 나가실수록 조금 가볍게 풀어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요, 요쯤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던 초록색을 그냥 들고 계시고요. 여기에서 가지 사이사이로 가지 사이가 아니죠. 이파리 사이사이로 가지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하실 때 중간을 이렇게 쫙 연결하지 않고 중간을 조금 끊어 주셔야지 그 나뭇가지 앞으로 나와 있는 잎들, 또 뒤로 들어가 있는 잎들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습니다. 장가지들이 진짜 많은데요. 다 그리기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통이 생길 지경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가는 큰 거,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 두 번째 거랑 여기만 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파리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가지를 좀 그리셨다면 그 윗부분을 살짝 한 번 더 나중에 전체적으로 진하게 그려주시면, 좀 더 진하게 잡아주시면 전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시다 보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느끼게 되시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진한 색을 사용하기 전에 너무 이상합니다. 이것도 가지가 들어오기 전에 너무 이상했는데 가지를 하면서 그래 좀 괜찮아, 이런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기 때문에요. 이제 하시면서 그 마음의 안정 때문에 진한 색을 너무 빨리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번지기도 하고, 또는 전체가 그 진한 색을 빨리 시작하면서 전체 그림이 너무 어두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고 천천히 색을 채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이 뭐 이렇게 딱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뒤에서 나무 그리는 연습, 또는 뭐 하늘 그리는 연습은 정말 뭐 풍경화 계속 뒤 강의가 이어지면서 지겹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지게 되니까요. 그냥 오늘 한번 따라 그리시는 거, 요런 짜잘한 선을 내가 오늘 연습했다, 이거에 더 큰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지가 들어간 부분에 살짝 진하게 한 번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잔가지들을 해보셔도 좋고요. 하시면서 이 정도로도 다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카메라가 꺼졌는데 제가 모르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하늘을 이미 다 채운 상태여가지고요. 이 하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진하게 해서 내려오시는 선으로 쭉 그어보셔도 좋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양쪽 끝이 풀리는 선 생각나실까요? 가볍게 도화지 위를 색연필이 미끄러지듯이 지나가면서요. 양쪽 끝을 부드럽게 풀리는 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호흡으로 오십니다. 중간에 이제 숨을 쉬시거나 채색해 나가시면서 리듬이 끊어지시면 갑자기 진한 선이 또 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심호흡을 하시고 비슷한 호흡으로 쭉 가시고, 그 다음에 한번 숨 쉬고 천천히 지나가시면 됩니다. 약간 차분한 마음으로 이어가셔야 고른 면을 얻으실 수 있고요. 조밀한 선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성되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 쭉 가고 또 오고 여러 번 조밀한 선들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을 조절하는, 힘 조절을 하시는 연습을 하게 되니까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좀 더 선 연습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진하게 되기 때문에요. 아까 하셨던 방법으로 비슷하게 조금 짧은 선으로 위의 하늘을 한 번 더 진하게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힘을 진하게 해서 밑으로 부드럽게 선을 풀어내시는 것들, 이런 선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세워서 수직으로 그으면서 이렇게 쓰는 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화지를요,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으셔서 몸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선이 편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돌려놓고서 그리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늘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름을 빼고서 이제 하늘을 하면서요, 긴 선들을 고르게 사용하시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짧은 선과 함께 길게 쓰는 조밀한 선 연습을 오늘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